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은 복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만 생기실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대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산. 클대자를 쓰는데 뭐 산.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또 소산도 있습니다. 소산. 큰 산과 작은 산. 이 뭐 그 마운틴 산은 아니라 이제 식물을 뜻하는 이제 산인 건데, 큰 산과 작은 산이 있습니다. 작은 산은 달래입니다. 달래. 그러면 큰 산, 대산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산은 바로 자, 마늘입니다. 깐 마늘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은 먹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작은 놈 고르면 망합니다. 약간 큰 놈을 골라야 됩니다. 큰 놈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식재료에 마늘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발산, 산혈, 파혈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다 공통적으로 뭐냐? 이 마늘의 MBTI도 역시 외향적, 이 적극적, 이제 활달함입니다. 그래서 마늘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적극적, 활달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되게 적극적인 친구랑 근처에 있게 되면 같이 여행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약간 내성적인 친구랑 같이 있게 되면 카페에 앉아서 조곤조곤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이 마늘이라고 하는 친구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상당히 이제 외향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기운을 발산시켜 주거나 밖으로, 그래서 제자리에 있기보다는 나를 막 밖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발산한다라는 힘이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서 깔아질 때 기운을 발산시켜 주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산혈입니다. 산혈. 피가 이렇게 이제 뭉쳐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텐데 피를 흐트러뜨리는 산혈, 피를 발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효능으로는 어디에 쓰느냐? 냉증에 쓰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면 전통적으로는 임신이 잘 안 될 수가 있다. 그럴 때 보통 뭘 먹느냐 그러면 이제 흑마늘 같은 거 많이 먹게 되거든요. 흑마늘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를 잘 돌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마늘의 산열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늘 키워드 세 번째는 뭐냐면 파열입니다. 파열은 뭐냐? 피를 이제 깨버린다. 뭔가 덩어리가 있으면 덩어리를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몸속에서 종양이라든지 뭐 종기라든지 뭔가 암이라든지 뭉쳐 있는 게 있으면 뭉친 거를 흐트러뜨려서 이제 대소변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 파열 작용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항암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드시는 환자군 중에 한 군이 바로 위암 환자분들입니다. 위암 환자분들이 위암 수술 이전이나 위암 수술 이후에 위암을 또 치료하는 목적, 위암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선호하시는 게 바로 이제 마늘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앞 시간에 양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양파의 알리신 매운맛이 들어오게 되면 몸 전체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배꼽 이상으로 상체에 주로 작용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마늘은 상체랑 하체에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통해서 내 몸의 냉증을 없애려고 그럴 때 내 몸이 골고루 차다 그러면 마늘을 가지고 상체, 하체의 냉증을 없애는 거고요. 양파는 주로 이제 상체 쪽으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손이 차다 그러면 양파를 드시는 거고, 손발이 다 차다 그러면 마늘을 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제일 이제 그 미역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마늘의 효과가 다 좋은데 제가 미역편에서 설명드렸듯이 미역은 우리 몸에 피를 보충해주는 보혈작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한의학의
이 기미론을 모르고 너무 영양학적으로 성분으로만 접근을 해버리게 되면 그냥 마늘도 좋으니까 거기에 또 미역도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영양학적으로는 뭐 큰 그런 게 아닐 수가 있지만 실제로 전통적인 기미,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음식을 먹어오고 조리했던 방식에서는 전혀 안 맞는 거죠. 미역은 보열 효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파열이나 산열하게 되는 마늘이 들어오게 되면 미역의 보열 효과를 다 붕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역국에 마늘을 안 넣는 이유가 바로 이 발산, 산열, 파열이 각각은 좋긴 한데 미역의 보열 효과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미역편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음식이 몸에 이제 들어와서 좋게 작용을 하는 장기가 개별적으로 있는데 흔히 우리가 콩 그러면 콩팥에 좋다. 뭐 도라지 그러면 폐에 좋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늘은 여기 몸 가운데 있는 비장과 위장, 비위 기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화가 잘 안 될 때 여러 가지 오신채 뭐 매운맛 다양하게 있는데 소화가 안 될 때 뭔가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에서 일반 식품으로는 왜 무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뭐 배추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막힌 걸 뚫어주는 두 가지 조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랑 마늘입니다. 무랑 마늘은 채기가 있을 때 뚫어집니다. 무랑 마늘은. 그래서 무나물에다가 마늘 다진 거 딱 넣어가지고 살짝 볶아서 드시게 되면 여기 가슴이 딱 막혀 있는 걸 뚫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늘은 아무튼 이 비위에 좋다. 그래서 여름철 우리가 음식 식중독 때문에 토하고 설사하거나 뭔가 찬 걸 많이 먹어서 또 토하고 설사하거나 설사를 할 때 그걸 광난이라고 그러거든요. 전통적으로는 이 광난일 때 음식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마늘이 되는 거죠. 주무실 때 손발이 저리다. 다리에 쥐가 잘 난다.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 그러면 농담으로 야 고양이 길러라. 이런 표현을 많이들 쓰시는데 장난으로 이 쥐가 나는 거에 가장 좋은 게 마늘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이 자고 났더니 손이 자꾸 저려요. 자꾸 다리가 저려요. 쥐가 나요. 이런 분들은 내가 음식을 가지고 뭔가 해볼까라고 마음을 먹을 때 마늘에 먹는 양을 짧은 시간 동안 늘리시게 되면 저리는 것을 줄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회를 드실 때 우리가 꼭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마늘 꼭 드셔야 되죠. 그래서 마늘의 대표적인 어떤 효능 중에 하나가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날것으로 먹을 때 마늘을 곁들여 주게 되면 마치 익힌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이제 살균 효능과 또 비슷하게 일종의 항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균들을 죽여서 또 위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소화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될 때 무뿐만 아니라 마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전통적으로 마늘은 피로 회복 목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문헌에서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마늘을 대량을 먹여서 피로 회복한다 하는 목적으로 많이 써왔죠. 그 원리는 원래 마늘이 갖고 있는 이 알리신. 이 알리신은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을 때는 알리신의 향이 별로 안 납니다. 양파랑 마찬가지로. 근데 딱 깨무는 순간 세포벽이 파괴하고 여기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이제 알리신이 휘발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알리신과 비타민 B1이 만나서 알리티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면 몸에 들어오면서 피로 회복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마늘 하면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늘을 가지고 가공하는 업체들이 남성능을 좋아지게 하는 목적의 제품에 마늘을 주재료 또는 부재료로 넣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늘이 전통적으로는 정력을 강화하는 데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정력을 좋아지게 한다라는 표현도 있고 예전에는 불가라 종교적으로는 그걸 별로 음란하다라고 나쁘게 봤기 때문에 또 음란이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표현을 마늘에도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불가에서는 스님들이 여성을 멀리하고 수행 명상을 하셔야 되는데 마늘을 많이 먹고 정력이 좋아지게 되면 음란한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마늘을 피하게 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매운맛들을 가진 것을 불가에서는 오신채, 그래서 뭐 파,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을 5가지 매운맛 그러면서 이제 못 먹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늘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위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쓰신다고
제가 위암 환자분 상담을 그동안 뭐 1000분 넘게 했는데요. 전부 다 마늘을 다 드시고 계십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먼저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마늘이 이제 항암에 쓰이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알리신이라든지 매운맛, 그리고 발산 능력, 살균 능력, 소화 능력도 있지만 이 마늘에 유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체는 만 35세가 지나게 되면 몸에 꼭 있어야 될 유황의 성분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밖에서 유황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채워줘야 인체의 어떤 향상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유황 자체가 광물성으로 땅 속에 있는 유황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소화 흡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황을 먹으면 식물을 먹거나 유황을 먹으면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메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인체에 이제 존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마늘 자체 땅 속에 있는 셀레늄을 마늘이 또 끌고 들어와서 인체에 또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런 메틸시스테인, 셀레늄 같은 것 때문에 항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이 마늘도 좋지만 본인이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적당한 기간에 적당한 양을 드셔야 되는데, 계속 좋은 거라고 끊임없이 계속 드시면 사실은 일반적인 밥이라든지 채소에 비해 이런 향신료들은 강해서 짧고 간단히 드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몸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손상을 뭐라고 그러냐? 전통적으로는 간이 손상이 돼서 간은 보혈작용이라고 그래서 인체에서 피를 보충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기가 간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자궁의 피도 모아주고 인체의 피를 돌려줄 수 있는 좋은 작용을 하는 건데, 간에 있는 피를 자꾸 간이 피를 모아서 좋은 피를 모아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피를 흐트러뜨리고 피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간 기능을 손상시키면서 특히 간과 눈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데, 간 기능에 어떤 지장을 주게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려고 그러는데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시력이 자꾸 흩어져서 진하게 보이고 또렷하게 보이던 게 흐릿하게 보이게 되는데 마늘이 한 몫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산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건데, 검은 머리를 검은 머리답게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이 피부 표면 두피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이 검은 색깔을 유지하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 이 머리카락이 검게 유지가 되는 것은 보혈작용, 피가 많이 모여있는 작용으로 인해서 그 여분으로 검은 머리라고 하는 그 색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가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 피를 너무 흐트러뜨려 버리게 되면 이 보혈작용이 떨어지니까 흰머리가 자꾸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자꾸 흰머리가 많이 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필요 이상 파랑, 양파 같은 매운맛을 지나치게 드시게 되면 멜라닌 색소를 방해하면서 흰머리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부작용 한 번도 못 겪었다는 분도 실제로 계시고, 파 마늘을 많이 먹었더니 정신이 조금 그렇기도 하고 시력이 좀 떨어지고 위로 막 열이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침침하다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차이는 왜 생기느냐? 마늘의 이 활발함이 내가 소극적인 성격이면 그 마늘의 적극적인 성격과 내가 만나서 나는 소극적이고 샤이하고 음인인데 양인이고 활발한 마늘과 이렇게 딱 만나니까 이 궁합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나도 다혈질이고 적극적인 성격인데 마늘 이 친구도 다혈질이고 적극적이다. 그런 양적인 활발한 두 성격이 만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걸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양인들 또는 소양인들은 마늘을 먹게 되면 부작용이라든지 불편함이 올 수가 있고, 음인들, 소음인들은 별로 불편함을 안 느끼고 오히려 몸에 좋다고 느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흑마늘은 말 그대로 이제 마늘을 쪄서 그 갈변 반응, 그 캐러멜 효과가 나게 되면 이제 진한 갈색이 되면서 흑색깔로 바뀌니까 이제 흑마늘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그냥 찜통에 산발에다가 마늘을 올려놓고 밑에 물을 넣고 쪄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실 번거로워요.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쪄야 갈변 반응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하는 방식은 아예 그 전기밥솥 자체에 보온 기능을 넣고
8시간 이상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흑마늘도 있고, 또 전기밥솥 기능 중에 흑마늘 만드는 기능이 또 탑재된 제품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셔서 이제 흑마늘을 조금 쪄서 수분을 조금 빼내고 갈변 반응을 유도한 게 이제 흑마늘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흑마늘의 효과는 뭐냐? 흑마늘의 장점이 두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한 가지 장점은 알리신이라고 하는 매운맛이 날아갔기 때문에 생마늘을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가 있고 편하게 먹을 수가 있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단점은 알리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살균 효과라든지 항생제, 냉증을 없앨 수 있는 효과는 또 떨어지겠죠. 다만 이제 그 먹기가 또 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찌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마늘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제 항암에 좋은 새로운 성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한테는 흑마늘이 유리할 테고, 건강한 분들은 그냥 흑마늘을 굳이 드실 필요 없이 생마늘을 드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마늘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주로 비위 기능에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위장과 비위장이 있는 이 가운데쯤에 작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마늘이 흑색깔로 바뀌면, 흑마늘로 바뀌면 높이가 조금 낮아져서 흑마늘은 콩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흑마늘은 주로 이제 신장암, 방광암, 자궁암 환자분들이 뭔가 내가 마늘을 이용해서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흑마늘로 드시면 되고, 내가 폐가 안 좋은데 비위가 안 좋은데 할 때는 생마늘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뿌리 식품과 줄기가 효과가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뿌리 식품은 이제 몸에 들어와서 다양한 어떤 미네랄이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런 마늘은 이런 효능이 있는 건데, 마늘종이라든지 뿌리 위쪽에 있는 줄기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줄기의 특징은 혈액순환과 수분 대사에 더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 뭔가 어디가 막혀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주로 대가 있는 줄기 부분을 쓰시는 거고, 일반적인 효용으로 쓸 때는 이제 마늘 자체를 쓰게 되는 거죠. 이건 모든 식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똑같은 식물인데 그 식물의 이파리를 쓰는 건 뭐냐? 이 이파리는 말초 혈액순환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게 주로 은행잎 추출물을 먹게 되면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어디에 쓰느냐? 손끝, 발끝으로 혈액순환을 하도록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뭔가 줄기를 쓴다. 이파리는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라든지 이 손목선까지의 혈액순환을 이파리 음식들이 시킨다. 그러면 줄기, 대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팔에 있는 혈액순환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뿌리 식품은 어디에 어떤 효과를 집중시키느냐 그러면 여기 배꼽을 비롯한 아랫배 중심으로 해서 혈액순환을 시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레시피를 짤 때, 예를 들어서 손끝 발끝이 저리다 그러면 이파리류의 레시피를 짜는 거고, 이 팔뚝 자체가 저린다 그러면 줄기라든지 대를 쓰는 거고, 아랫배가 차다 그러면 주로 이제 뿌리 자체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해서 식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탐나는 일상으로 여러분과 얘기할 텐데요, 암 환자의 선생님으로 통하는 김훈하 약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약사님은 저 암 환자들하고 상담 많이 해주시는데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신다고요? 암 네. 걸린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7년 전에 네. 제가 유방암 2기로 진단을 받았고요. 어. 한 1년 반 정도 표준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까지 다. 항암 8번, 뭐 수술도 뭐 가슴 복원 수술이라고 성형 수술도 하고 방사도 한 28회 정도 받았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짧은 머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게 모근을 되게 많이 손상시켜요. 그래서 이 상담이 더 와닿는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 다 공감하죠. 네. 제가 암으로서는 선배예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비춰서 네. 얘기하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위를 저도 3분의 2를 절제했거든요. 계속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3번째 암책을 썼는데 네. 그 내용이 최애 음식을 먹으면서 네.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지 않다. 좋아하는 음식을 다 먹으면
암이 없어질 수가 없다. 아, 그럼 안 되는구나.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이 토양이다. 근데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난 부분만 제거하신 거예요. 아, 그럼 현재 암의 씨앗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이제 아직 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씨앗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 1기인 환자분들은 조금 그 싹이 나는 게 지금 선생님처럼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은 1년만 해도 다시 싹이 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책을 쓰고 또 이런 유튜브에 출연하는 이유가 재발 전이를 막자. 그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식이요법이라고 생각해요. 약사님은 전에 들어보니까 아침에 라떼하고 빵 드시는 걸 좋아했다면서요? 저 완전 빵순이.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은 저는 아침은 무조건 7년 동안 야채 식단. 야채를 7가지. 사과, 당근,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 파프리카, 비트. 이 이걸 갈아서? 7가지를 살짝 쪄요, 저는. 네, 살짝 쪄서 네. 다 갈아서 네. 약간 주스처럼 마시는 게 아니라 죽처럼 저는 떠서 먹어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네, 쭉쭉 이렇게 마시는 저장 운동을 한다 이거죠? 네, 즙을 이용하지 않고 야채에 있는 식이섬유를 다 이용해서 먹는 거예요. 이 우리 몸의 면역력의 기본은 장이거든요. 장 점막에서 80%가 자 암이 딱 나타났다 우리 몸에. 그러면 5분 내에 암을 죽이는 게 NK 세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역 세포가 만들어지는 80%가 이제는 장점막이에요. 근데 암 환자의 장에는 아주 악성 유해균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한번 그런 악성 혐기성균, 곰팡이균이 일단 자리를 잡으면 늘어나느냐 줄어나느냐 줄어드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식이섬유를 왜 드셔야 되냐면 유익균이 많아야 돼요.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한 15%.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유익균의 먹이가 식이섬유예요. 그러니까 즙을 먹는 것보다는 야채를 다 갈아서 식이섬유를 다 섭취하는 것이 좋죠. 요즘에 그래서 아침에 건강식으로 채소 과일 주스 같은 거 드시는 네, 분들 많이 많은데 드시죠. 네.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려면 번거롭고 네. 그래서 사 먹으려고 하는데 네. 그럴 때 좀 이렇게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선별해요? 그 시중에 파는 모든 주스를 제가 다 사 먹어봤어요. 네, 다 사 먹어봤는데 그리고 뒤에 있는 표기를 보잖아요. 굉장히 자 사과 요즘 ABC, 네. CCA 이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당근도 있고 사과도 있고 양배추도 있는데 어떤 제품을 봤더니 양배추는 국산인데 당근과 사과가 유기농 농축액 그것도 액상을 갖다가 넣은 거구나. 네, 농축액인데 그게 외국 거예요. 아니 사과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굳이 농축액을 썼다는 건 조금 저가를 썼다는 것이고 자, 농축한 거는 그냥 사과를 갈아 놓은 거랑 너무 틀리죠. 그런 것들은 일단 저는 그런 당분류, 인공당을 안 먹은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딱 먹으면 입에서부터 약간 좀 약간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요. 그래서 ABC 주스를 많이 드시는데 다 제가 봤을 때는 알룰로스라든지 인공 과당과 감미료를 많이 넣더라고요. 선생님은 아침에 이렇게 과일 드시고 점심에는 뭐 드세요? 저는 이제 아침에는 무조건 1번 야채. 달걀, 네, 달걀, 달걀. 삶은 달걀 먹고 야채 먹고 단호박이나 고구마 이렇게 해서 아침 마무리하고 점심하고 저녁은 한식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금지 식품이 있어요. 암 환자들이 씨앗이 싹 트지 않게 하는 그 몸의 환경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산성이다. 이러면 암이 자라요.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그런 음식을 제한해야 되죠. 그것 중에 첫 번째는 고기. 고기를 안 먹는다고요? 네, 전 고기를 안 먹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다 먹으라고 하는데 왜 김약사는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해 주시고 항암해 주시고 방사해 주시고 이런 스케줄을 표준 치료를 하시는 분이고 영양학이나 식이에 대한 거는 공부를 안 하시고 그걸 가이드할 시간도 선생님들은 없으세요. 저는 이제 저 자체가 지금 새로워졌잖아요, 몸이. 그래서
오늘 작가님한테 저희 옛날 사진을 이제 드렸는데 다들 환자들이 보면 헉 놀라세요. 지금보다 한 10kg 더 비만에 있고 만성 피로에 쩔어 있고 굉장히 까칠했죠. 일단 저는 유방암 환자라 여성 호르몬을 말리는 항암제를 썼어요. 그럼 저의 호르몬 수치는 거의 7, 80대 할머니 수치. 그런데 저 할머니처럼 보이진 않죠. 전혀. 네. 예, 피부도 더 네. 예, 탱탱하고 네. 저는 광이 나요 아침에. 예. 원래 좋지 않았어요. 저는 염증성 피부. 아, 그래요? 네. 뭐 많이 나고? 네, 뭐만 먹으면 다 나고. 제가 항암할 때 선생님이 고기 먹으라고 해서 스테이크 구워 먹고 소고기 먹고 단백질을 위해서 우유를 유제품. 예, 유제품인데 그거를 물론 유기농으로 좋은 제품, 좋은 한우를 먹었는데 저한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방구가 너무 독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을 우리 장에서 분해하고 소화할 때는 좀 가스가 유해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몸에 부담이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환자들은 고기를 먹는 순간 너무나 급속히 전이가 일어나요. 사기인 경우. 그래요. 네. 뭐 1, 2기는 지금 한두 번 먹는다고 몇 번 먹는다고 막 확 암이 왜냐 근본적으로 크기를 다 수술을 절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 정도만 남아 있는 거고 제가 만나는 환자는 4기 환자인데 수술이 불가하잖아요. 사기는 수술을 하는 순간 더 급속히 전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인 경우는 좀 육류를 정말 제한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또 제가 육류라고 하니까 보통 소고기, 돼지고기만 생각하세요. 닭고기, 닭백숙, 또 오리고기, 오리고기 기름은 좋다고 막 그런 이제 속설이 있고. 그래서 피해야 될 음식 중에 첫 번째가 육류고. 육류, 유제품, 유제품. 네, 또 있습니까? 밀가루, 아, 밀가루. 그래서 설탕, 빵을 끊으셨군요. 네, 그다음에 식용유. 식용유는 계란 프라이 같은 거 하고 이럴 때 네, 많이 필수인데. 쓰죠. 네. 그런데 그럼 뭘로 대체해야 돼요? 정상인은 괜찮아요. 아, 정상인은 괜찮은데 일단 씨앗이 있는 분, 어떤 씨앗, 암에 씨앗이 있는 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기름을 아까 전이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식용유를 볶잖아요. 열을 가하는 순간 이 기름은 영양소적 가치는 없다. 산화 산패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생들기름, 그다음 뭐 올리브유, 그러니까 샐러드유처럼 쓰는 거죠. 정상인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4기 환자일 때 아니면 재발의 위험이 있는 위험이 분. 있을 때. 병원 치료만 받는 것보다도 플러스 이렇게 철저히 시기를 제한하시면 굉장히 건강해지십니다. 그럼 단백질은 그러면 콩 가지고 섭취해요? 어떻게? 단백질 달걀을 저는 아, 강력 삶은 추천. 달걀? 네, 삶은 삶은 달걀 어. 하나나 2개. 저는 생선류. 해산물은 다 드셔라.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해산물에는 이런 포화지방산이 없잖아요. 고기 속에 있는 기름이 없죠. 그리고 해산물에 있는 기름은 좋은 기름이에요. 고등어에 있는 기름 이런 거는 오메가3 기름이니까 좋은 그럼 다 거죠. 쪄먹어야 되겠네. 저는 찌거나 조리거나 조리거나. 네, 에어프라이기 이용해서 생선 자체의 기름으로 그다음 콩을 저는 중요시하죠. 그래, 콩이 이제 두부 만드는 네네네. 두유기를 저희 환자들은 다 집에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 먹는 두유기를 두유 사 말고? 먹는 거 말고 거기는 뭔가 첨가제 보존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리태 콩을 삶지 않아도 돼요. 두유기에 딱 넣으면 2, 30분 내에 두유가 만들어져요.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집에 보이면 먹으니까 네. 그걸 이거 하기 전에 냉장고 한번 털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완전히 털죠. 제가 유방 걸렸을 때 이제 한 항암을 3번 하니까 이렇게 저는 만져졌거든요. 하나도 줄지를 않는 거예요. 3개월에 한번 찍어보는데 이런 식으로는 내가 나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 여성 호르몬 과다로 온 거예요. 유방암이. 그래서 정말 저희 남편이 이걸 다 버리게 다 돈이잖아요. 사실 인스턴트 음식이 냉동실에 꽉 채워져 있고 그렇게 플라스틱을 제가 통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뭐 마트를 간다. 저는 야채밖에 안 야채, 과일, 곡류, 생선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저기 인스턴트 파는 뭐 과자 팔고 뭐 이런 그쪽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죠, 제가.
투병 환자들 또는 암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네. 예비, 그러니까 환자가 될 수도 있는 될 수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칙 이런 건 꼭 지켜서 좀 하세요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시기의 변화를 주라. 식이요법해라. 예, 요즘 유방암이 솔직히 정말 급증하고 있거든요. 원래 암은 좀 노인이 돼서 예, 노화로 인한 DNA 변이로 온다고 봤었는데 이제는 40, 50대, 요즘 30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방암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 이유는 일단 서구화된 식사를 너무 많이 한 결과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저도 커피 마시고 싶으면 또 워낙 중독이었기 때문에 라떼를 하루에 2잔 이렇게 마셨기 때문에 한동안은 끊었는데 요즘 몸이 좋아지니까 다시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좀 바꿔서 우유를 딴 걸로 두유나 이런 오트로 바꿔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생각하고 말하는 거를 좀 바꿔야 된다. 스트레스를 좀 제거해라. 네, 저는 조금 까칠했거든요. 아. 왜냐하면 몸이 이게 암이 1, 2년에 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된 거예요. 사실 한 암에 씨앗이 있다고 해서 2cm, 2.9까지 제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 서서히 몸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걸 저는 굉장한 피로감으로 왔거든요. 피로하니까 짜증이 많았죠. 제가 이제 정상인의 삶을 한 25년 만에 요즘 맛보고 있는데 아무리 그 전날 피곤했어도 사실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더라고요. 엄청 피곤했는데 지금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려고 다 바꾸자. 이제 식단도 바꿨고 말하는 것도 엄청 제가 부정적인 말을 좀 많이 했죠. 최대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게 나의 몸에 나쁜 호르몬을 내주지 않는다. 그 2가지만 바꿔도 네, 엄청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식이요법하고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이게 네. 가장 나쁜 것이다. 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합암 치료의 선구자 김진목 원장님과 암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원장님 수많은 암 환자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예, 그 암 1기, 2기야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죠. 그런데 4기암, 특히 말기암을 이겨냈다. 그건 굉장히 대단한 것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현대의학과 통합의학을 같이 병행 치료했다. 예. 두 번째로는 대부분 순채식을 했다. 비건이라고 하죠. 비건 채식을 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아니 수술보다도 항암 치료 너무 힘들어 하니까요. 우리가 5년 지나면 완치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암 한 번 걸렸던 사람이 완치가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고, 암 세포를 굶기는 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조기암은 완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조기가 아닌 진행성 암일 경우에는 완치는 없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토록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암세포는 주로 포도당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당류를 피하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것이 통곡 자연식물식을 권유합니다. 통곡은 아시죠? 현미밥이나 뭐 통밀국수, 통밀빵 같은 게 이제 통곡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탄수화물 식품을 가공해서 섬유질이 떨어져 나가서 당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공이 덜 된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먹으라는 의미로 자연 식물식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 채식이라고 하는데, 채식이라고 하면 과일이나 해조류를 빠뜨리기 쉬운데 식물식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면 암세포를 굶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안 먹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먹으면 그럼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 안 하시던 분이 이렇게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시면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놀랍도록 많아진 대변량에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아니 내 몸속에 이렇게 많은 대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변기 가득 많은 대변을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3주쯤 되면 체중이 3 내지 5kg 정도 빠지고 몸 컨디션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달쯤 되면은 불편했던 지병들이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고혈압이 있던 분이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 환자들이 혈당이 떨어집니다. 늘 다니시던 병원의 의사께서 너무 많이 좋아지셨다면서 약을 조절해 주실 겁니다. 몇 달 지나면 모든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질환들은 완전히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도 매우 좋아집니다. 살이 빠지면 보통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죠. 통곡 자연식물식으로 체중이 빠지면 피부는 오히려 광채가 나고 맑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직장인들, 20, 30대 분들은 친구들하고 약속이나 회식 때문에 식습관 관리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쉽게 지킬 수 있는 좋은 식습관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시죠. 예,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건강 습관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은 계속적으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식이 저절로 약을 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생활습관 교정도 하기 전에 약부터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진행되고 합병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키지 못하실 분들은 치료를 열심히 받으셔야 되고, 고기나 생선의 섭취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시고, 어쩔 수 없이 드셔야 할 상황이라면 제 팁인데 고기 굽는 일을 자청하시면 좋습니다. 열심히 구우면서 채소를 열심히 드시면 우거적 하면서 고기를 막 구우면 사람들이 고기를 잘 먹는 걸로 착각들을 해줍니다. 실제로 고기를 먹더라도 미리 채소를 잔뜩 먹은 후에 드시면 고기 섭취량도 줄게 되고 채소의 섬유질이 방어막을 쳐서 고기 속의 해로운 성분들을 모두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시켜주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어느 식당에 가시든 채소는 항상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변명거리 찾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채소와 해조류를 많이 드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금연, 금주는 필수사항이고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추종에 따라 맞는 잔으로 하루 한 잔까지만 마셔야 합니다. 맥주는 맥주잔에, 소주는 소주잔에 한 잔입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섭취는 무조건 피해야 되고, 아무리 식물성 원료를 하더라도 가공하면 불량식품으로 바뀌고 맙니다. 감자튀김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압류발 5대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이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드셔야 하는데, 하루 2리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잘못 얘기된 거고, 물 필요량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또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주전부리 많이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갈증이 배가 고픈 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요구량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은 소변색으로 판단하시면 쉽습니다. 소변색 아시죠? 약간 투명한 노란색입니다. 그것보다 진하면 물이 모자란다는 신호고, 소변이 묽다면 물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비타민제를 복용 중일 때는 소변이 진 노란색으로 나오죠.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다가 신경 써서 마시려면 소변 횟수가 너무 많아져서 힘든데 이 고비를 넘겨야 하고, 소변을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물 마시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마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전 30분쯤에 한 컵, 식사 후 2시간쯤에 한 컵, 그러면 하루 3끼니까 6번이 되죠. 그리고 자기 전 한 컵, 일어난 직후에 한 컵, 그러면 8컵이 됩니다. 그래서 8컵을 마시기를 권장하고, 여기에는 커피와 주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사 전 30분, 그리고 식후 2시간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제 소화가 될 때는 이제 위산이 많이 나와서 그 음식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세균들을 죽이죠.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든지 국을 많이 마시든지 하면 위산이 희석되어 가지고 세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커피와 주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로 마셔야지 차의 형태로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세요? 차는 괜찮습니다. 아, 예, 국산차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맛도 다양하고 해서 기호대로 마시면 되겠습니다.
감잎차를 추천드리고, 감잎차는 천연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현미차는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구수하죠. 그리고 상황버섯 달의 물도 좋고, 레몬수, 뭐 그냥 생수에다가 레몬즙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트 갈아서 넣으면 비트수, 그리고 액상으로 된 건강보조식품들이 있죠. 그걸 물에다 타면 영양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호대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위장 질환으로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니까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위장 질환에 좋은 음식도 몇 가지 추천해 주시죠. 위장에 가장 좋은 음식은 뭐 잘 알려진 대로 양배추가 으뜸이고, 그 다음에 감자, 생강, 연근, 사과, 바나나, 당근 등도 위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 암세포를 굶기는 음식으로 아까 저 통곡 자연식물식 이걸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어주는 이 음식을 특별히 추천하신다 이랬는데 이 음식이 뭡니까? 예, 그 일본 도쿄대 의학연구소에서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과 항암작용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항암기능에 있는 채소 82가지 종류를 전부 조사한 결과 고구마가 브로콜리도 제치고 양배추도 제치고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고구마 속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안토시아닌은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염증과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하고 몸속 세포가 염증이 생기고 노화되는 것을 억제해서 각종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고구마에 대한 항암 연구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고구마를 매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50% 적게 암에 발병했다고 합니다. 고구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서 인체 세포에 생기는 염증을 막아서 각종 암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에 따르면 고구마 속에는 강글류사이드라는 당지질 성분이 있는데, 세포의 성장, 정식, 분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주는 기능을 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정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는 변비도 해소시켜주고 체중 감량, 고혈압, 당뇨, 야맹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항암 작용도 있고 피부 노화도 방지해주고 면역력 강화 등의 작용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량이 매우 많은데 고구마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고구마를 삶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군고구마. 그죠? 예. 근데 요즘에는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거기다 넣어서 군고구마 형태로 먹거든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잘 먹어요. 예. 어떻게 섭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고구마는 첫째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껍질에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고구마의 전분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얄라핀 성분도 껍질에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고구마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색깔별로 고구마 속에 포함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 좋고, 자색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다른 고구마에 비해 거의 10배나 많이 들었고, 베타카로틴은 호박 고구마에 100배 이상 많이 들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생으로 먹거나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흥미롭게도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지는데, 생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GI가 55였는데 30분간 삶았을 때 46으로 약간 떨어졌다가 반대로 구웠을 때는 94로 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 작용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강글류사이드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쪄서 먹는 게 좋고, 구워서 먹는 거는 비추합니다. 그럼 고구마만 먹으면 목 막히고 그래서 사이다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고구마를 저는 동치미하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예, 뭐하고 같이 먹으면 좋아요? 예, 첫째로 여러 가지 식품이 있는데, 첫째로 무하고 같이 고구마를 생으로 갈아서 먹을 때 무하고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농식품 종합 정보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무 속에는 식이섬유, 비타민C, 칼슘,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또한 음식물 소화흡수를 촉진하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속에 각종 항암 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와 함께 갈아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과가 있는데, 고구마는 섬유질과 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장에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과 속에 펙틴 성분이 장벽에 막을 만들어서 유독 물질 침입을 막아주기 때문에 장내 이상 발효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하신 김치인데, 고구마와 함께 먹기 편한 식품으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김치를 함께 먹어왔습니다. 고구마가 텁텁해서 목이 막히거나 단맛에 물릴 때쯤 김치를 먹으면 시원한 맛을 내면서 깔끔하게 맛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또한 고구마의 칼륨 성분이 김치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고, 더욱이 김치에 풍부한 유산균이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주는 작용까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뭐 무작정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을 텐데 주의사항이나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죠. 고구마는 일단 칼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위가 약한 사람, 신장이 약한 사람, 당뇨병 환자, 장이 과민한 사람은 고구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가공을 하면 안 되고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예. 이 암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 겁나니까 민간요법이라든지 뭐 치료법 뭐 이렇게 하면 암에 뭐 카더라 이런 게 많아요. 제대로 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너무 낯선 정보, 이런 일이 정도로 너무 낯선 정보는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근거를 제시합니다. 어떤 논문에 의하면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논문은 전 세계로 보자면 매일 수천 편이 쏟아지기 때문에 논문을 증거로 들더라도 그 논문이 권위 있는 논문 잡지에 실렸는지 그 출처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통합암 치료의 선구자 김진목 원장님과 암을 물리치는 식습관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딱 3개월만 먼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곰도 100일이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원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